어이? 21세기에 가당키나 한 얘기인가요? 건축당구 집 편말 있다. 아, 이 골목길 안에 어디 있나 보구나. 저긴가? 야, 저기 외벽에 이게 손자국 같은데? 아, 흙집이구나. 수작업으로 됐다는 게 흙집이네. 외벽이 울퉁불퉁해 보이는데 어머나 이거 다 손자국이네. 그러니까 이 집을 가족들이 직접 지었다는 건가요? 저 계십니까? 네. 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오셨어요?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유, 안녕하세요. 아, 오늘 집 찾는 힌트가 이 가족이 같이 지은 수작업으로 지은 집. 네. 뭐 이거였거든요. 맞아요. 흙부대에다가 네. 흙을 담아서 그거로 흙 벽돌처럼 만들었어요. 아, 얼스백이라 그러나? 네, 맞아요. 맞아요, 얼스백. 네. 겉에는 저희가 미장을 손으로 이렇게 손자국을 내면서 네. 했어요. 뭐 셀 수 없는 많은 손도장으로 만든 벽체를 만들었는 집이죠. 안녕하세요. 아들 둘과 함께 흙부대집을 지은 아내 이윤정. 남편 권기운입니다. 흙을 자루에 하나하나 담아서 그걸 묶어서 그걸 하나하나 쌓는 거예요. 네, 그게 벽체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기둥도 없이 그게 기둥인 거예요.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가 지을 수 있는 건축 방식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부대에 쌀 대신 흙을 담아 흙부대, 이 흙부대를 벽돌처럼 한 줄씩 쌓아서 만든 매우 원초적인 집짓기인데요. 고가의 중장비가 없어도 지을 수 있지만은 문제는 노동력. 보통 힘든 게 아니랍니다. 좋은 흙을 찾아서 덤프트럭으로 17대 이상 받았었어요. 몇 대요? 17대. 그다음에 흙만요? 네, 흙만. 와, 좋은 흙으로. 어마어마한 양인데. 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쌀부대 한 20kg짜리 뭐 어떤 거는 한 10kg짜리, 네. 어떤 거는 뭐 양파망 여러 가지 다양하게 섞어서 위치마다 다르게 해서 한 8,000개 이상 만들었어요. 몇 개요? 8,000개 이상. 와, 믿기지가 않네요, 그 숫자가. 생각해보면 너무 힘들었어요. 그 많은 걸 쌓는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니에요. 저희 두 아들이 아주 강력한 두 아들이 큰 힘이 됐습니다. 네. 네. 두 아들까지 합심해서 집짓기에 나섰는데 사실 둘째 아들이 학교를 다닐 수가 없는 상태여서 홈스쿨링을 하고 있었답니다. 저희 아들이 일단 아토피가 너무 심해서 더 이상 이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정도까지 갔기 때문에 밤에도 제가 계속 부채질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땀이 나면 얘가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막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 고통이 저한테도 제가 더 고통스러워. 그거 보는 게 너무 긁으면 피가 나고 이러니까. 뭐 한의원도 가보고 좋다는 데는 다 알아보고 좋은 약 다 먹어보고 뭐 별 짓을 다 해봤는데 소용이 없었어요. 새 아파트로 이사한 뒤로는 손을 묶고 자야 할 정도로 심해졌었다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발견 하나를 했답니다. 이 시골에 그런 데서 이제 며칠 쉬고 오면 훨씬 이게 완화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게도. 그래서 이 아파트에서 살면 안 되겠다, 이 아이는. 그래서 이제 정말 친환경적인 집을 한번 지어보면 그때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일단 시작은 그거였어요. 공기 좋은 산속에 터를 잡은 것도 아들 때문이었는데요. 그런데 돌이켜보면은 그야말로 무모한 도전이었답니다. 사실은 미리 이런 걸 좀 배우기 위해서 협동조합식으로 모여가지고 한 집이 지으면 모여서 하거든요. 근데 절대 그런 데 가지 마라. 그래요? 가서 일주일 고생하면 집 짓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진다는 너무 거죠. 고생하니까. 예, 맞습니다. 배운 거 없이 그냥 했어요. 그냥 했어요. 네. 그래요? 순간순간. 책 한 권 보고 지은 집. 겉으로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내부도 어떨지 되게 궁금하네요. 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한번 돌아보시겠어요? 네. 겉으로는 책 많이 보고 지으신 집 같은데요? 집은 단정한 기역자 구조. 첫째 아들과 아내가 함께 디자인했다는데요. 현관 왼쪽으로 식탁과 부엌, 보조 주방이 이어지고요. 거실을 지나 안방이 있습니다. 어우, 진짜 온통 흙이네. 그리고 현관 오른편으로 서재와 두 자녀의 방이 있는데요.
엄마야, 이 벽 좀 보세요. 아유, 흙집 많네, 맞아. 워낙 또 벽 자체도 두껍기 때문에요. 40cm 이상 벽 두께가 나오기 때문에 40cm. 예. 어떤 게는 50cm까지 가기도 하죠. 예. 그러니까 부대가 한 40cm 되니까 그런 거죠? 예. 그걸 이제 계속 이제 옹이로 쳐서 다지고. 다졌기 때문에 넓게 펴지는 거죠. 더 펴지고. 거기다가 또 넓어졌지, 그래서. 이제 미장을 또 3번 돌렸기 때문에 상당히 거의 넓고 50cm 이상인 것 같아. 그렇죠. 예. 오, 그래요. 이렇게 네. 또 펴고. 그럼요. 예, 공이로 계속 다져지기 때문에 더 넓어지잖아요. 낮아지고. 네. 흙부대를 쌓고 난 뒤에는 또 흙으로 그 사이사이를 메우고 미장을 여러 차례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벽 두께가 60cm가 되는 곳도 있다네요. 단열도 확실하지만 가장 좋은 건 집이 숨을 쉰다는 건데요. 공기질을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네. 오, 되게 쾌적한 느낌이 나네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코가 되게 시원하다. 어. 그런 표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니, 무슨 병이든 좀 나을 것 같아? 과장해서? 네. 특히 비염 걸리신 분들이 또 코가 뻥 뚫린 느낌이 나고요. 예, 근데 저희도 보시면 이렇게 거의 뭐 감기도 잘 안 걸리고 그렇죠. 이 집에는 그 흔한 선풍기 한 대가 안 보이는데요. 장마철 습기 제거를 위해 창문형 에어컨 하나만 뒀답니다. 보통 26도 내외를 유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한여름. 아, 26도. 여름엔 서늘하고 겨울엔 따뜻한 말 그대로 동굴 같은 집. 이렇게 좋은 집이니 둘째를 위해 가족들이 합심해서 다 함께 지어보자 의기투합한 거죠.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저는 되게 재밌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얼마나 재밌을까. 우리가 살집을 짓는다라는 게 정말 재밌겠다. 막 이런 마음으로 저희가 이제 아파트에 살면서 아파트에서 여기까지가 20분 거리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막 새벽에 5시만 되면 눈이 떠져. 너무 행복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 4시서 막 진짜 세수도 안 하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모자만 눌러 쓰고 나와서 막 흙을 담는 작업부터 했죠. 그때 너무 재밌었어요. 아내는 도자기를 굽는 사람이라 흙이라면은 조금 자신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현실을 자각하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다는데요. 일반 콘크리트 집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 통기초라고 그래가지고 집 전체 집안을 다 콘크리트로 깔아요. 근데 일반 흙집들은 줄기초라고 해서 줄을 만들고 그 벽체에 올라갈 곳만 줄을 만들고 거기다가 자갈을 채우는데 저희 친정 아버지가 이제 오시더니 안 된다 이거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냥 하면 된다 이렇게 책에 나와 있다. 그랬더니 일단 이렇게 호수로 물을 막 뿌려보시는 거예요. 흙이 젖으니까 이게 내려가는 거예요. 땅 자체가 흙 자체가 내려가요. 그래서 어머 저희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지? 그랬더니 이렇게 내려간다. 너네 집 지었는데 이렇게 무너지면 너네 어떡할래? 터가 산비탈에 있어서 흙을 부어 땅을 돋웠는데 충분히 다져지지가 않았던 거죠. 잡석을 추가해서 다시 기초를 다졌을 뿐 아니라 50cm 넘게 기단까지 올렸답니다. 이중으로 안전장치를 둔 거죠. 덕분에 11년이 지난 지금까지 보수 한 번을 안 했을 정도로 튼튼하다네요. 아버지 말을 안 들었으면 무너졌을 거예요. 저희는 그냥 재밌게 하면 되지 뭐. 그냥 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그때부터는 되게 아버지 말을 좀 잘 들어야겠구나. 그냥 이렇게 세월을 사신 게 아니구나. 이걸 좀 있어서 그 이후로는 되게 아버지한테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상의하고 계속 오셔서 같이 지었어요. 지루했던 기초 작업이 한 달 만에 끝나고 드디어 흙부대를 쌓기 시작했는데 글쎄 웃음기가 싹 사라지더랍니다. 벽차가 올라갈수록 많이 들어 올려야 되잖아요. 실제로는 20kg짜리 흙을 집어넣게 되면 35kg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힘든 일이었죠. 예, 진짜. 근데 중간에 멈출 수는 없었어요. 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와버린 상황. 6월에 시작한 집짓기가 삼복더위를 통과할 무렵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가 둘째 아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했다는데요. 둘째 아토피인 아이가 이제 되게 중간에 이 피부 자체가 땀이 나니까 땀이 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쓰라렸고 막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집을 짓자 그랬냐고 자긴 더 힘들다 이러니까
저는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집을 누굴 위해서 짓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괜히 저의 잘못된 선택이 아이들을 더 힘들게 하고 내 남편을 더 힘들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것 때문에 정말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녁에 잠들 때마다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이게 다 꿈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서 아무 일이 없던 것처럼 아파트에 살았으면 좋겠다 그냥. 그런 생각을 했었죠. 다행히 주말마다 손을 보태준 지인들 덕분에 크고 작은 고비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답니다.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정도부터 애가 아토피가 없어진 거를 확인하니까 너무 저희도 신기했어요. 그게 어느 순간에 새살이 돋더라고요. 그 이후에 그러니까 땀이 안 났었는데 어느 순간 땀이 나면서 이제 아파하기도 하고 그 순간에 그런데 그 시기가 지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맨살이 정말 우리랑 똑같은 살이 나왔다면서 자기가 만져보라고. 그러니까 저희도 보고 "헉,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냐 이제 이렇게 너무 신기한 기적이죠 그게. 새삼 아이를 귀하게 키우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되더랍니다. 저희는 그 집 지으면서 그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애를 뭐 닦아주지도 못하고 케어를 해줄 수 없는 상황에 저희가 처해지니까 이 아이가 회복되는 거예요. 야, 이거 정말 너무 신기하다. 네, 자연 치유된 것 같아. 하여튼 뭐 실제로 그걸 경험해 보니까 두 눈으로 보니까 아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아토피가 집 지으면서 낫고 나서는 이제 미국으로 공부하러도 갔었고 또 갔다 와서 군대도 지금 갔다 왔거든요. 그렇게 한다는 것만으로도 저희한테는 정말 너무나 큰 소득이죠. 저희 이 집을 지었던 것이. 흙집을 짓겠다는 선택이 옳았다는 걸 증명한 건데요. 그래서 더더욱 바닥에서 천장까지 흙의 힘을 느끼고 싶었답니다. 정말 이 집의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는 전 천장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가장 고생하셨겠지만, 네. 그러니까 이거를 글쎄 뭐 동굴에서 그 종유석이 떨어진 상태 같기도 하고, 네,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그 주차장에 맞아요. 그런 뿜칠이에요. 네. 그리고 또 벽하고 흙하고 연결되는 데를 저는 그걸 좀 자연스럽게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벽 자체가 반듯하지 않기 때문에 그 반듯하지 않은 울퉁불퉁한 데를 메꿀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하다가 이렇게 뿌리면 같이 연결이 좀 쉽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서 그런 좀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됐어요. 아파트나 이런 데를 시멘트로 뿜칠하시는 분을 저희가 남편이 또 섭외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해주시는데 흙을 뿌렸더니 우르르 다 떨어지는 거예요. 막 계속. 그게 다 떨어지니까. 막 망연자실이야.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시멘트는 쓰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 걸 그런 친환경적으로 짓고 싶었으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흙 떨어지는 걸 보니까 더 이상은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멘트를 약간 써서 했더니 딱 붙어서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흙미장이라고 할 때 네. 완전히 황토로만 하는 미장은 사실은 없어요. 맞아요. 예, 왜냐면 그렇게 하면 다 금이 가고 다 금융감 전부 다 금융. 다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도 시멘트를 많이 쓰지 않아서 마지막까지 가슴을 졸여야 했답니다. 흙이 무거우니까 이렇게 내려앉는 거예요, 천장이. 그래서 막 다 하나하나 이렇게 조각 칼로 넷이서 같이 뗐어요. 네, 조각칼로, 밤새도록. 조각칼로 계속 다듬은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힘든 그때가. 건 작업이었죠. 흙이 떨어지지 않도록 찹쌀풀로 3번씩 칠을 해서 마감을 했고요. 엑셀 파이프를 깔아 난방을 했는데 바닥이 꺼지지 않도록 맥반석 가루를 섞어 미장을 했답니다. 그리고 전통 팔배지에 오칠 마감까지 온 가족이 6개월간 피와 땀으로 완성한 집입니다. 사실 잠을 못 잤어요. 한 몇 날 며칠. 왜냐하면 이 집이 다 무너질 것 같아. 그런 꿈을 계속 악몽을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다 살피는 게 제 일이었어요. 여긴 괜찮나? 저긴 괜찮나? 근데 하여튼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본 결과 너무 튼튼한 집이다. 오히려 이런 시멘트로 지은 집보다 정말 더 튼튼한 집이구나. 이걸 느끼고 너무 좋다 생각을 하죠. 그게 벌써 11년 전 일. 흙집은 보수할 게 많다던데 이 댁은 얼마나 단단하게 지었는지 손볼 곳이 거의 없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런 흙부대 집을 지금 짓기는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2017년 그 포항 지진을 계기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건축법이 바뀌었어요. 건축법이 굉장히 강화가 돼서 요새는 소위 얘기하는 공학적 계산값이 나와줘야 돼요. 그 수치값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흙은 계산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또 재료마다 그거의 시험 성적서에 쫙 있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이 흙집은 누가 시험 성적서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은 이렇게 지으시려고 그러면은 정식 주택이 안 될 수 있어요. 네, 저희가 그때 지은 게 너무 다행이네요. 아, 그러니까 딱 10년 지금 전이니까. 못하네요. 네, 친환경 재료로만 짓기가 어려워서 복합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새로 볶은 커피야. 이거는 비염과 감기를 다 앓고 살던 부부의 일상도 건강해졌다죠. 자, 맛있는 커피를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흙이 좋다는 걸 몸으로 느끼면서 아내의 자부심도 커졌답니다. 그러니까 옹기가 되게 우리나라 전통 어떤 항아리 그런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이 옹기가 물이 담겨 있으면 여름에도 상하지 않고 물이 증발을 해요. 그럴 정도로 이렇게 그 건강한 그릇인 것 같아요, 이것도. 벽, 천장, 바닥까지 모두 흙으로 덮여 있는지 기대하지 않았던 장점도 있답니다. 천장을 다 이 조각칼로 깎아내는 바람에 계란판처럼 생겼죠. 네, 그래서 계란판이 이제 이런 공기를 이렇게 음을 튕겨내듯이 반사되는 효과도 있어요. 동굴 속에서 음악 감상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느낌이 그럴 거예요. 그럼 마지막 공간으로 가볼까요? 보안이 뒤에 방이 하나씩 있어서 네. 아드님 두 분이라고 네, 하셨죠? 맞아요. 네. 그럼 각자 방 하나씩 썼을 텐데 예. 어느 방부터 볼까요? 왼쪽이? 이쪽이 예, 큰 아들이고요. 큰아들 방이에요. 여기가 작은 아들 방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럼 일단 왼쪽부터 한번 네, 볼까요? 들어가시죠. 예. 너무 뭐 좋네. 아니 근데 네. 방 사이 칸막이벽이 없네요? 네, 지금은 없어요. 옷장으로 벽을 만들어 썼다는데 하하하, 그게 웃픈 사연이 있답니다. 가운데 벽을 막으려면 또 그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아마 한 몇백 개 이상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게 안 한 거죠. 그 푸대를 쌓은 걸 계속 쌓아야 되니까 그게 너무 공간도 힘들었죠. 너무 많이 뺏기고. 네.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네. 그런데 이 공간에서 진짜 아쉬운 건 따로 있다네요. 그때는 저희가 잘 몰라서 어느 쪽이 뭐 남양인지도 잘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살다 보니까 이쪽이 이제 남양이라서 이쪽을 나중에 한번 이렇게 뚫어서 이쪽 창을 하나 하고 싶어요. 네. 네. 뭐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권하는 거는 네. 이제 가로로 길게 하면 좋겠지만 네. 이게 이제 흙의 무게를 지탱하고 있는 벽들이다 보니까 네. 예, 그렇게 하면은 좀 구조적으로도 좀 불리하고 저는 차라리 세로로 길게. 아, 세로로 길게? 예, 왜냐면 이제 요만큼은 저 네. 위에 흙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인방으로. 예. 예, 힘을 받고 있고 아래는 어차피 없어도 크게 구조적으로 상관이 없어요. 네. 예, 그래서 아래를 뚫어서 좀 수직창을 하나 이렇게 크게 만들어주면 아, 그래도 좋겠네요. 예, 흙집이라 가능한 변신 알수록 더 매력 있는 집이네요. 집 전체가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죠. 11년 동안 햇빛에 구워지고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자기다. 소장님, 도자기 같은 오늘 집 어떠셨나요? 저희가 흙집을 뭐 사실 여러 번 소개했지만 다 흥미로웠거든요. 특히나 이 둘째 아들이 아토피 피부병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을 하고 결국 안 되고 마지막 선택이 집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요. 집을 짓는 과정 속에서 그 병이 치유가 됐다라는 게 저는 너무 오늘 정말 충격적일 정도로 굉장히 감명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고 보니 이 아이한테 필요했던 거는 더 깨끗하고 더 소독을 많이 하고 더 위생적인 공간이 아니라 오히려 약간은 땀도 흘리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본능들을 표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더 건강했던 거죠. 그래서 집을 통해서 우리의 지금의 생활, 우리의 행복, 우리의 건강에 대해서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옹기 빚는 아내의 작업실인데요. 이야, 물레를 전통 방식 그대로 돌리시네. 이 댁은 그야말로 흙 마니아.
커피도 온기에 볶는답니다. 성현이다. 야, 그래 오랜만이네. 영상통화로 바꾸자. 잠깐만. 아, 함께 집을 지은 역전의 용사들. 첫째는 미국에, 둘째는 서울에 산다는데요. 다들 건강해 보이네.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죠. 왜냐면 저는 계속 이제 아플 거라고 생각했고, 가족도 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저 때문에 이렇게 집을 짓는다는 선택이 되게 쉬운 선택은 아닌데, 그걸 또 선택하신 거고, 제가 나았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성공한 거죠. 그래서 선택이. 그래서 되게 감사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뭐 다음에 한 번 더 진짜라고 하면 사실 이제는 사람을 고용하지 않을까요? 고용을 그렇게 생각해요. 제 돈을 써서 제가 사람 고용을 하든지 뭐좀 근데 좀 좋은 거였던 것 같아요. 아닌 게 아니라 10년쯤 지나니 몸이 근질근질 하시답니다. 저희 가족의 추억이 담긴 공간 또 짓고 싶어요. 물론 이렇게 힘쓰는 거를 뺀다면 되게 재밌겠다. 다시 한 번 지면 더 잘 지을 수 있겠다. 이런 좀 아쉬움은 있어요. 기회가 되면 또 한 번 줘야 되나? 아이들의 추억이 담긴 집이니까. 아이들이 같이 고생한 집이기 때문에 저희는 뭐 그냥 계속 여기서 살고 싶죠. 이 집은 저희 아이들 거죠. 네, 저희는 뭐 여기 그동안 살아주는 거고. 네, 그냥 저희는 그냥 인대에 살고 있는 거지. 집의 주인은 저희 두 집의 아들이라고 주인은 두 생각해요. 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서로의 무게를 기꺼이 짊어지려는 가족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집이었습니다.